어떤 분이 나보고 하차하라는데 누가요? 한 분이 왜요?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어떻게 하차해야 돼? 그런 것만 자꾸 이렇게 찾아가고 어떻게든 좀 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치면 안 됩니다. 조금만 자각하면 정말.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도 또 매일같이 저희와 함께 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여러 이슈들도 짚어주시는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근데 제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회사 하고 싶다는 저의 소신. 어려움 막아준다. 응. 모로라이저드가 여기는 되는 이제 거잖아요. 여기는 자기 주식 망했는데 누가 환불해주지도 않고. 나라가 나를 보증해주지도 않고. 자, 개인 단에서도 모로라이저드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왜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어하려고 많이 일을 좀 하죠. 그런 방지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일단 뭐 미국 시장 빅테크들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풍락기업이네. 예, 뭐 지금 빅테크들이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업들의 등락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만 2% 하락했고요. 다우는 0.01%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플러스권까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달러인데스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 75bp 예상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이제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예.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달러도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달러 안정화가 된 부분은 영국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금 국제 수익률이 4.2%에서 3.5%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와도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달러가 떨어지고 그 위안화도 소폭 떨어졌고요. 우리나라의 역외 환율은 1,41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매크로 지표들이 안정화된 거잖아요. 결국은 국제 수익률과 달러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화되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일부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가 5% 하락했고요. 아마존이 4%. 어제 실적 발표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9%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7.7%, 엔비디아가 2.7% 하락했고요. 애플이 1.9% 하락했고 넷플릭스는 2.6% 상승했습니다. 네. 테슬라 1% 상승했고요. 특징적인 것은 시간에서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시장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 내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이 텍스트를 아침 만들 때는 마이너스 16% 정도 됐어요. 반면에 AMD는 플러스 3% 시간에 얘기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4%. 이걸 따로 구분해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개별 종목 단으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즉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같이 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애플이 뭐 한 1%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는 일부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좀 그 분위기에 연동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 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또 각자 또 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기존의 매크로 지표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하락하고 전체 시장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 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따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나저나 참 어제 저희가 청원 그거 완료됐잖아. 완료됐어요. 네, 어제 장중에 딱 5만 명. 근데 옛날하고 틀리더라. 5만 명 되니까 그 내려와 버리더라. 청원이 된 걸로 나와 버린다. 5만 딱 끝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는 4만 몇천일 때는 내가 하면 그게 딱 처음에 떴거든. 오늘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없더라. 그럼 이제 뭔가 이제 대답을 좀 내놓겠네요. 이거 대답 하게 돼 있어요. 그 상임위에서. 좋습니다. 예,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65% 올랐습니다. 2249포인트. 반면에 코스닥은 0.8% 하락했는데 외국인들 때문에 그렇죠. 어제 외국인들이 이례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만 계약 이상 매수를 했고요. 장중에는 13,000계약 매수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4,4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승을 하고 그 후발에 있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가장 큰 특징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7위까지 전부 상승했습니다. 2%, 4% 전부 상승을 했고요. 네. 8위서부터 10위까지는 8위가 현대차, 9위가 기아, 10위가 네이버인데 8위 이후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위부터 7위까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좋지 않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수급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하고 그리고 그 후발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약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썰렁해. 그죠? 코스닥만 하고 그러네. 썰렁해.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어제는 사실은 그동안에 물가나 기준금리 인상이나 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화된다 이런 정도 얘기했는데 어제는 푹 빠져졌어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우려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 부분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한 축에 있고요. 또 한 축은 마이크로 측면에서 기업 실적 하향이 있죠. 네, 기업 실적의 하향의 폭과 저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연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주가 그 피크이고요. 이거 지나고 나면은 다시 매크로 지표로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종목별로 움직임에 따라서 등락이 나타났다. 나스닥이 2% 하락했는데 다우존스는 강보합이었잖아요. 플러스였잖아요. 즉 이번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실적으로 인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좀 잠잠해지면은 지금 매크로 지표의 물가나 기준금리 인상이나 환율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의 피크는 오늘 저녁에 발표될 애플과 아마존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애플을 제일 걱정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과거에 애플 실적 발표 이전에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의 미스로 인해서 급락을 했을 때 네. 애플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애플이 시장을 살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번에도 애플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또는 애플마저도 이번에 실적 감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타난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피크이고 요거 지나고 나면 실적 발표로 인한 변동성은 다음 주에는 없다. 다음 주에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수급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대외 악재보다는 단기적으로 국내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420원대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이나 외국인 수급은 우호적으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먼저 대형주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형주가 반등을 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희망 시나리오인 거죠? 예. 네. 일단 시장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납폭과대 종목이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성장주의 중소형주가 움직입니다. 즉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일단 탄탄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형주가 반등하는 이런 구간이고 만약에 여기서 시장 안정이 대형주가 반등을 하다가 더 이상 뭐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외부 악재에 대해서 대형주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 시나리오는 없는 거죠. 이 순환은 없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전체 내 종목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7위까지 종목이 장을 주도한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보면서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계속 빠졌고 뭐 한이스니까 네.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쇼커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의 지금 투자 심리 굉장히 위축되어 있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죠. 어제 같은 경우 5,000원 팔았습니다. 외국인들 6,000원 사는 동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7위까지를 계속 사면서 이들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폄하할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대형주가 이제 반등했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막 또 이상하게 움직이잖아요. 메타부터 시작하고 실적이 막 네. 이상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그거 영향을 또 우린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대형주가 떨어져요. 예. 그러면 이슈나리는 없다는 거죠?
아니면 하루 정도 대형주가 이제 올라가다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멈추는 건 상관이 없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또 떨어져 대형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미국 시장의 종목별로 오늘 구분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 시장의 일부 종목이 급락을 한 부분이 전반적인 우리 시장의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에는 뭐 메타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종목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참관하에 핵 훈련 실시를 했다라는 뉴스가 뭐 어제 하루 종일 있었고요. 뭐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EU 집행위원장과 독일 주도로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약 500조가 필요한데 국제사회의 21세기 마셜 플랜을 작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G7 국가 그리고 우호 국가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이례적으로 한국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쳐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이번 마셜 플랜에 21세기 마셜 플랜에 동참을 해서 유럽의 재건에 우리 동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좀 했는데 이거 왜 필요하냐면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꽤 많아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4분기부터 역성장이 본격화되지 않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있는데 유로존 종합 PMI가 47.1로 나왔습니다. 4개월 연속 위축이고요. 독일은 44.1 나왔습니다. 유로존의 9월 물가가 9.9%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보다 더 높게 물가가 갈 것이고 ECB는 금리 인상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로존은 미국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과거에도 그랬고 유로존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한 IMF의 23년 GDP 전망을 보면 내년도에 미국은 1% 전망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2% 전망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독일은 마이너스 0.3. 플러스 0.7, 이탈리아 마이너스 0.2로 전반적으로 유로존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온 이유는요. 맨 밑에 빨간 글씨 요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이거 아마 김프로님도 경험 이제 딱 말씀하시면 주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위기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의 차이로 인한 위험 발생의 재현이 나타나요. 이게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08년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잖아요. 미국으로부터 사실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올라올 때 미국은 빠르게 회복을 했고 그리고 안정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유럽의 국가들의 위기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나 일부 국가들의 위기가 발생이 됐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는 매일 미국을 쳐다보고 있는데 미국의 물가나 미국의 금리의 어떤 긴축의 어떤 피크아웃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좋아지는 또는 경기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서서 우리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는 각국 중앙은행의 채권 평가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블룸버그발 뉴스가 있었는데요. 중앙은행은 사실 이익을 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손실도 내는 뭐 이런 부분들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플레이션과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보유채권에 일단 장부상 손실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지준 예치금의 이자가 증가해서 이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재무부에서 손실 만회를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이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거 지금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의 재무부의 옐런 장관이 계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치들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뉴스가 나온 이유는요. 위기 상황에서 그때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제로금리 만들고 그리고 QE를 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 기자님이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일단 배터리 주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역주행한다라는 거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 기업들이
그리고 미국 IRA 시행으로 인해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시적 발표로 그리고 4분기 및 내년 가이던스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완제품 3사 그리고 소재 쪽이 먼저 상승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얘들이 상승을 하면요. 우리나라에는 그 부품 장비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부품 장비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거기서들도 아직까지 좀 움직이지 못했거나 후발로 가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뭐 이게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 가이던스가 뭐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대표적인 거 4개만 가장 가져왔습니다. 얘들이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다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요.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매출 줄었고 영업이익 66% 줄었어요. 왜 줄었냐? 모바일 가전제품, 뭐 PC나 이런 것들 줄어서 반도체 주문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생산을 감축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내년도에 50% 투자 감축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재고는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쌓여서 과잉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관련해가지고 중국 탈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관련해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비상계획입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중국 내 공장을 매각해서 장비는 한국으로 반출한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재고가 내년 1분기까지는 과잉으로 본다. 그리고 투자를 50% 감축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삼성전기도 영업이익이 32% 줄어들었는데요. 얘들은 스마트폰과 PC, 가전제품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고화소 카메라 모듈하고 전장용 MLCC는 증가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영업이 51%,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출 89% 증가했는데요. 삼성 SDI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요. 전자재료 부분이 계속 감소를 하고 전기차용 배터리가 증가하면서 전사 매출이 50% 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OP 마진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0%를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4분기는 어느 정도로 보냐? 3분기 대비 약 17% 성장할 것이다. 왜냐? 전기차 연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북미의 ESS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LG 에너솔루션도 삼성 SDI하고 비슷하겠죠.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LG 에너솔루션은 3분기 대비 4분기 약 10% 성장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는 상향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건 각 기업들이 실무를 하고 있고 기업들에서 직접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기사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이고 이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망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역시 뭐 전기차용 배터리 여기 말고는 크게 이렇게 좋아 보이는 데가 지금 막 보이는 데는 많지 않네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마지막 이슈까지 짚어주신 네,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떻게 요즘 건강 괜찮으시죠? 예. 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대답을 좀 늦게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전에 눈이 좀 안 좋았는데 네네네. 오른쪽 눈이 안 좋았는데 왼쪽 눈이 또 안 좋아서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컨디션하고도 관련이 있대요. 제가 어제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환절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또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 오시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